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중고차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승한 차량은 20년식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입니다. 제가 시승한 차량은 현재 판매되는 차량에 비해 편의 사양이 조금 부족한 편이지만 주행 성능만큼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테슬라의 플래그십 모델 X를 타고 있는 만큼 많은 부분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럼 20년식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의 중고차 리뷰 시작합니다. 현재 20년식 모델 3 롱레인지의 중고가는 4천만원에서 4,30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헤이 딜러에 차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3천만원 중반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격은 점점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 3의 디자인은 처음 실물로 봤을 때 포르쉐가 떠오르는 디자인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보닛과 헤드라이트 부분이 포르쉐처럼 튀어나와 있고 실내에서 보닛을 볼 때도 포르쉐처럼 양끝이 튀어나와 있어 보여 모델 3를 디자인할 때 포르쉐를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포르쉐가 떠오르는 헤드라이트지만 주간 주행 등의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약간 만들다 만 것 같아 다소 아쉽게 느껴지나 범퍼 하단부에도 주간 주행 등이 있어 역시나 미국차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릴은 테슬라 차량답게 없으며 범퍼 하단부에는 큰 크기의 에어커튼이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대부분의 테슬라 차량처럼 쿠페 같은 루프 라인과 함께 모델 X가 떠오르기도 하였으며 뒷 팬더가 오버 팬더로 되어 있어 고성능 차량 같은 날렵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 좌석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어 스포츠카를 타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일반 유리로 되어 있지만 21년식부터는 1열은 이중 접합 유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캐릭터 라인은 보닛과 헤드라이트부터 시작하는 선이 직선과 곡선을 같이 사용하면서 후비등까지 이어지며 도어 하단부는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B필러와 앞 팬더에는 오토파일럿에 사용되는 카메라가 있는데 테슬라 모델 X와 다르게 테슬라 마크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도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도어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도어 캐치가 열리는 방향이 기존 레거시 브랜드와 다르게 반대로 열리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다른 브랜드의 차량보다 도어를 열고 닫을 때 더 편리하였습니다. 다만 아이오닉 5처럼 자동으로 도어 캐치가 열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윈도우 몰딩이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22년식부터는 크롬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테슬라의 패밀리 룩으로 아주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면 유리가 통으로 루프까지 연결되어 있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덕분에 세월이 지나도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트렁크 라인을 크게 만들어 스포일러로 사용하는 모습과 범퍼 하단부에 커다란 디퓨저까지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공기 저항을 줄이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휠은 앞뒤 모두 235, 45, 18인치의 에어로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차는 해당 차량에도 있는데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단차나 불량에 대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테슬라 모델 3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심플해서 좋았지만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실내 디자인 구성은 1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다기능 핸들, 컬럼식 전자식 기어, 금속 도어 스커프, 우드 트림, 인조 가죽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 심플하죠. 1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계기판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차량 메뉴, 기능 조정, 내비게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화질은 테슬라 모델 X보다 깊은 안부 표현과 좋은 색 재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메뉴는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트렁크를 열고 닫거나 차량을 잠그는 것, 센터 콘솔의 덮개를 열고 닫을 때도 세심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은 다른 브랜드에서 보기 힘든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핸들의 위치와 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조절할 때
디스플레이에 해당 메뉴를 선택 후 핸들의 버튼으로 조작해야 하는 부분은 불편하였습니다. 물론 한번 설정해두면 쓸 일이 없겠지만 운전 중에 시야를 바꿔야 할 때 이 부분만 직관적이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T맥 기반으로 되어 있으나 지도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되고 버스 전용 차로는 인식하지 못하면서 과속 카메라 안내도 되지 않습니다. 한때 루머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했지만 루머로 끝나버려 아쉬움이 있고, 무엇보다 국도에서는 도로 한계 속도를 시속 10km로 인식하는 버그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밝은 화면과 높은 색 제어율과는 별개로 계기판이 없다 보니 현재 기어와 속도가 적응이 되기 전까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계기판의 위치가 본래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가 있어야 할 곳인데 계기판의 기능이 추가됨으로 인해 가운데가 아닌 오른쪽으로 밀려나 버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실제 내비게이션을 볼 때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적응이 돼도 불편하더라고요. 공조기는 드래그와 터치를 지원하여 온도를 조절할 때도 편리하고, 반환 방향을 포르쉐 차량처럼 공조기 화면에서 조절해야 하지만 불편함은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다기능 핸들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재질은 포드의 익스플로러가 떠오르면서 잡을 때 이질감이 살짝 있지만 그립감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핸들의 구경이 다른 브랜드 차량보다 작고 두께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성능 차량 AMG처럼 두꺼우면서 핸들 안쪽에 약간의 홈이 파여 있어 핸들을 잡을 때 고성능 스포츠카를 타는 것 같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재질은 아반떼 정도? 아니, 아반떼보다 조금 더 모자른 정도였는데요. 실내에서 가죽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도어에는 알칸타라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촉감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우드 트림은 손으로 만졌을 때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옷에 먼지나 털이 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모델 X보다도 부족한데 푹뜸만 작동하여 없다고 하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1열 시트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만 조절이 가능하고 조수석도 동일하게 조절이 됩니다. 시트의 조절폭은 적더라도 운전 자세를 찾는 데는 불편하지 않았으며, 시트의 쿠션은 푹신푹신하여 모델 X의 쿠션과 비슷하였지만 장시간 주행을 할 경우 단단한 승차감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푹신푹신한 쿠션을 가졌지만 의외로 몸을 잘 고정해줘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열 시트도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무난한 공간을 보여주며, 카시트를 설치 후에는 성인 1명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유려한 라인을 보여주는데도 머리 공간에 여유가 있으며, 다리 공간은 무난하고 성인 3명이 탑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운데 좌석은 허리를 제대로 지지해주면서 센터 터널이 없어 편안하게 착석이 가능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쿠션이 푹신푹신하고 시트의 각도가 적절하면서 엄청난 크기의 파노라마 루프 덕분에 답답한 것은 느끼기 힘들었지만, 시트의 높이가 너무 낮고 1열 시트 밑으로 발을 넣지 못하면서 허벅지를 전혀 지탱해주지 못해 편한 자세를 찾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공간이나 착자감은 비슷한 차량인 i4보다는 나았지만 모델 3의 2열도 성인 남자가 장시간 앉아있기에는 많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문은 60%까지 열렸습니다. 모델 3의 편의 사양은 오토파일럿, 오토홀드, 오토하이빔, 1열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 사각지대 카메라, 방향 지시 등 자동 종료, 웹 브라우저, 게임, 넷플릭스, 유튜브,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루프, 프리미엄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모델 3는 핸들 열선, 전동 트렁크, 매트리스 LED 라이트가 추가로 장착됩니다.
모델 3의 편의 사양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기능이 추가로 적용되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약 2년 동안은 무난하게 기능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토 하이빔은 시속 40km 이상 주변에 빛이 조금만 없어도 작동합니다. 밝기는 아주 밝은 편에 속하지만 주변에 차가 있을 경우 하향등으로 변경되며 간혹 반대 차량에 눈부심을 일으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맥트리스 LED 라이트의 차량일 경우 언젠간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의 성능은 아주 우수한데요. 시내에서 사용해도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앞차의 인식을 잘하는 편이며 차선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임의로 차선을 계산하여 주행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교차로 끝부분에 차선이 흐릿할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운전하라는 경고를 해줍니다. 특히 차선이 없는 커브가 있는 교차로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도에서는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현재 내비게이션 데이터의 문제로 인해 주행하는 도로를 시속 10km 도로로 인식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은 아주 훌륭한데요. FSD나 EAP를 구매할 경우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이 작동하며 자동 차선 변경과 고속도로를 자동으로 나가는 기능이 작동합니다. 자동 차선 변경은 운전자가 명령하는 방식과 차가 자동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있는데 운전자가 명령하는 방식은 방향 지지등 레버를 강하게 내리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방식이며 차가 자체적으로 차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운전자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차가 직접 차선 변경을 하는 방식은 방향 지지등이 5번 작동 후 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운전자가 명령하는 것보다 조금 느리면서 답답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차가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보다 운전자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안전하면서도 빨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실선 구간이나 옆에 차량이 지나갈 경우 자동 차선 변경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량도 훌륭하게 인식하고 고속도로의 극커브 구간에도 아주 훌륭하게 차선을 유지하며 고속도로의 완만한 램프는 물론 깊은 램프까지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특히 램프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자동으로 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아주 깊은 램프까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차선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램프에서도 그 어느 브랜드도 하지 못한 걸 오토파일럿은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합류하는 구간에서는 간혹 차선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팬텀 브레이크가 몇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줘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시속 0km까지 회생 제동으로 정차가 가능하지만 홀드가 작동할 때는 물리적인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합니다. 사각지대 카메라는 21년 12월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추가된 기능으로 방향 지지등 레버를 작동하면 그 방향에 맞게 사이드 카메라로 주변을 비춰주며 방향 지지등 자동 종료는 22년 12월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추가된 기능으로 방향 지지등 레버를 살짝만 내려도 차선을 변경하거나 회전을 할 경우 방향 지지등을 자동으로 종료해주는 기능입니다. 다만 이 기능은 작동이 안 될 때가 있고 방향 지지등 레버를 조작해도 간혹 아예 아무런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감시보드는 테슬라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4채널로 작동하고 주차 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웹브라우저는 20년식 모델 3에서는 실제로 사용하기 조금 불편할 정도로 느렸습니다. 게임은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게임의 퀄리티도 스마트폰 게임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아 아주 만족스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루프는 차량의 천장 전부가 유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작동 알고리즘이 개선이 되어 속도가 아주 빨라졌으며 유튜브의 경우 현재 버그로 인해 화질이 360p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425리터로 동급의 BMW 3 시리즈나 아우디 A4의 460리터보다는 작습니다. 길이 125cm의 캐리백을 세로는 힘들고 가로나 대각선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수납은 가능합니다.
시트 폴딩은 평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워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차박을 할 때 파노라마 루프를 통해 하늘을 볼 수 있는 점은 감성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렁크도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하며 프렁크 용량은 88리터입니다. 보스턴 백을 2개를 넣어도 될 정도로 프렁크도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줍니다. 후방 카메라는 화질은 무난한 편으로 차량 왼쪽과 오른쪽 화면까지 보여주지만 카메라 화면이 기존 차량과 다르게 중앙이 아닌 오른쪽에 표시되어 이질적으로 느껴지며 실제로 사용할 때 후방 카메라가 과하게 광각으로 되어 있어 적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오디오는 테슬라의 프리미엄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루투스, 라디오, 스포티파이로 청취가 가능하고 몰입감, 서브우퍼, 이퀄라이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색은 고음이 강조되어 있으나 저음과 중저음도 결코 뒤처지지 않으며 구형 모델 X보다 좋은 음질을 자랑하고 동급의 그 어느 차량보다도 좋은 음질을 자랑합니다. 다만 고음이 강하게 들리다 보니 소리를 크게 들을 경우 귀에 쉽게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20년식 테슬라 모델 3의 파워트레인은 듀얼 모터, 476마력, 58.65 토크,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상시 사륜, 타이어 미쉐린 프라이머시 MX-M4, 0에서 100km 공식 기록 4.6초, 최대 한계 속도 233km, 복합 전비 5.0km kW/시, 인증 주행거리 446km, 주행모드 컴포트 표준이 있으며 파워트레인 성능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델 3의 데일리성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먼저 차에 탑승을 할 때 전고가 1443mm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시트의 높이가 낮지가 않아 타고 내리는데 무난하였으며 2열도 마찬가지로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은 느끼기 힘들고 주차 후 차 주위에 차가 있더라도 탑승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주차를 할 때도 전폭이 1849mm로 넓지가 않아 주차 후 공간도 여유롭고 출차를 할 때도 4694mm의 길이 덕분에 쉽게 출차가 가능하였습니다. 핸들의 감도는 컴포트로 설정하더라도 다소 묵직한 편으로 모델 X와는 전혀 다른 스포츠 주행에 어울리는 감도였으나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 악셀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는 적절하여 어느 누구나 쉽게 주행이 가능하지만 브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다른 브랜드의 차량보다 깊게 밟아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낮은 전고로 약간 부담스럽지만 정상적으로 지어진 곳은 범퍼가 부딪히는 일은 없었으며 좁은 길을 주행하더라도 아주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유턴을 할 때는 약 2.8에서 9차선이 필요해 비슷한 휠베이스를 자랑하는 3시리즈보다 불편하였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시내에서 느껴지는 가속력은 아주 여유롭게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까지 빠르게 도달하며 고속도로에서도 여유로운 가속이 가능하여 시원시원하게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주행 안정성이 아주 좋아 초고속으로 빠르게 차선 변경을 해도 롤이 억제가 잘 되어 있어 불안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야는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높은 시트의 위치 덕분에 전방 시야를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후방 시야도 쿠페의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위 교통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은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사이드 미러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조수석은 광각으로 되어 있어 만족스러운 시야를 보여주지만 운전석 사이드 미러는 광각이 아닌 일반 거울로 되어 있어 시야가 제한적이면서 간혹 어지럼증이 느껴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파워트레인 성능은 어떨까요?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모터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20년식 테슬라 모델 3의 0에서 100km 기록은 4.6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모델 X 롱레인지와 비슷한 가속력을 보여주며 가속력 자체에 불만이 없을 정도로 포르쉐
카이맨 S급의 빠른 가속력을 자랑하고 연속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해도 제일 늦은 기록이 4.78초로 성능 유지력도 좋았는데 빠른 응답성을 자랑하면서 강한 초반 토크를 발생시키는 전기 모터로 인해 강한 펀치력이 아주 만족스럽고 주행 중 악셀 페달에 따른 전기 모터의 반응도 BMW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편이며 특히 1726kg의 가벼운 무게로 인해 간혹 그날그날 차량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모델 X와 모델 3보다 무거운 BMW i4보다 경쾌한 가속이 가능하고 휠스핀 하나 없는 트랙션 성능까지 보여줘 체감되는 가속력은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제동력도 알아봐야겠죠. 모델 3의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9.53m, 시간 3.04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가속력과 다르게 제동력은 소폭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속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할 때 제일 밀린 기록이 41.79m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줘 제동 유지력도 다소 아쉬운 편이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승제동으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할 때 198.57m가 소요되었으며 상단의 표를 보는 것과 같이 시속 60km부터는 강하게 제동이 됩니다. 회생제동이 작동할 때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 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선이 되어 불쾌하지 않았으며 20년식은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온도가 낮거나 주위 환경이 추울 경우 회생제동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델 3의 핸들링은 핸들이 한 바퀴만 돌아가면서 조작에 따른 유격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핸들 조작을 하자마자 차가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줘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도 재미있는 운전이 가능하며 와인딩을 할 때도 핸들을 조금만 조작해도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바로 움직여줘 아주 좋은 핸들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핸들의 유격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점은 스포츠 주행에서는 아주 좋지만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않고 운전자가 직접 운전할 경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차의 움직임 때문에 많은 피로도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가족과 같이 이동을 할 경우에 멀미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순간 내가 포르쉐를 타고 있나 할 정도로 주행 느낌이 비슷하였습니다. 어느 코너를 만나더라도 뉴트럴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특히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좋은 핸들링과 뉴트럴한 차의 움직임 덕분에 조잡하게 핸들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어 아주 편하면서도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며 깊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량 중에서 유일하게 언더스티어는 느껴지지 않으면서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행이 가능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리막길에 있는 코너들을 주행할 때도 시종일관 안정적이면서 뉴트럴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를 탄 것처럼 포르쉐의 주행 느낌과 아주 비슷하였습니다. 고저차가 있는 코너에서도 흔들림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2코너에서는 깊은 코너와 마찬가지로 언더스티어는 느껴지지 않는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도로 뉴트럴하게 돌아나갈 수 있어 이 가격대에서 이런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은 감히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핸들링과 코너링 뭐 하나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 만족스럽다고 했는데 모델 3의 승차감은 어떨까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일렬의 승차감은 노면의 잔진동은 어느 정도 느껴지면서 요철을 지날 때는 충격이 전해져 노면을 읽고 간다는 느낌이 강하였습니다. 특히 콘크리트로 된 도로를 주행할 때 피칭이 시종일관 발생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쉴 틈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저를 확인할 수 있고 같이 시승했던 가족은 시트가 자꾸 몸을 쳐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다는 평을 하였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모니터를 찍는 카메라까지도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콘크리트 도로를 주행 중에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본다면 멀미를 할 정도로 피칭이 심하였습니다. 비슷한 승차감을 가진 차량으로 BMW 320i M 스포츠 패키지가 있는데 위 차량보다도 피칭이 심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이 그대로 다 전해지더라도 크게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으나
포트홀을 지날 때는 순간순간 충격이 실내로 많이 유입되어 조금 불쾌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아파트에 있는 방지턱을 지나갈 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2열의 승차감은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할 때 1열보다 잔진동이 더 많이 전해져 조금 불쾌하였으며 과속 방지턱은 1열과 다르게 시트가 몸을 미는 듯한 느낌을 받아 불쾌하였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유입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3, 최대 2.5, 안 좋은 노면 평균 0.7, 최대 3.0, 과속 방지턱 평균 0.4, 최대 1.8, 포트홀 평균 0.3, 최대 2.3, 2열 기준 안 좋은 노면 평균 0.7, 최대 3.5, 과속 방지턱 평균 0.4, 최대 2.2로 20년식 모델 3의 승차감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주 한다면 승차감에 대해 다소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델 X와 비교하면 어떻냐고요? 모델 3를 타다 모델 X를 타면 S클래스를 탄 것 같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델 3의 도어 방음과 주행 소음은 어떨까요?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키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65% 이상 감소하며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80% 이상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버튼식 ARS는 1번, 예상했던 것보다 도어 방음은 아주 잘 되어 있어 좋은 오디오 음질을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청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8dB, 시속 110km에서는 64dB를 기록하였습니다. 도어 방음은 훌륭하지만 사이드 미러에서 들리는 풍절음은 실내로 그대로 유입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충전과 주행 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전은 완속 충전, 고속 충전, 슈퍼차저 충전까지 총 3가지로 충전이 가능하며 대부분 완속과 슈퍼차저를 주로 사용합니다. 완속 충전과 고속 충전은 어댑터를 사용해야 하며 충전기에 따라 호환이 안 될 수 있어 주의를 요구합니다. 슈퍼차저는 충전기 앞에 주차 후 충전기만 연결하면 충전 준비가 완료됩니다. 고속 충전과 슈퍼차저 충전은 배터리가 충분히 열을 받아야 제대로 된 속도로 충전이 되며 만약 배터리가 너무 차갑다면 주위 슈퍼차저를 목적지로 설정하여 배터리 온도를 높이는 프리컨디셔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프리컨디셔닝을 하는 와중에 배터리 온도가 적절하게 올라가면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배터리 온도가 낮을 때 배터리 보호를 위해 안전 구간을 만든 것으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 구간이 사라지면서 사용 가능한 배터리로 변경된 것입니다. 슈퍼차저는 V2, V3로 나누어져 있고 V2는 최대 121kW, V3는 최대 256kW까지 충전 속도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슈퍼차저 충전은 분당 요금인 V3를 추천드리며 10에서 60% 구간만 충전한다면 아주 저렴하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 속도는 V3 기준 3%에서 80%까지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주행거리는 3년이 된 차량에 히터도 사용하고 파워트레인 성능 테스트까지 진행하였을 때 97%에서 21%까지 총 331km를 주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을 한다면 450km는 충분히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식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저의 총평은 저렴한 가격에 운전을 좋아하거나 싱글이라면 무조건 사야 할 차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가속력과 코너링 성능을 가진 차량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주행 성능에서만큼은 흠잡을 곳이 없고 주행 가는 거리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충전도 아주 빠르게 가능하여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이 좋을 수는 없죠. 승차감은 꼭 시승을 해봐야 할 정도로 호불호가 있는 것 같고 단기간 시승이 아닌 하루 정도 렌트를 하여 고속도로와 노면이 안 좋은 곳 위주로 시승을 해보셔야 모델 3의 제대로 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모델 3를 저만의 차로 하나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이번 시승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20년식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종합적인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이상 테슬라 모델 3 중고차 리뷰를 마칩니다. 테슬라를 구매 전 단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상단의 카드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박이었습니다.